자, 합시다. 어제 했던 학생들도 정말 난처해 했습니다. 어려웠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예습하고 싶어도 예습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 심정 압니다. 보기는 보고 문제를 풀으려고 했으니까 미리 보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고 표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한번 보고 오세요. 꼭. 예, 그래도 보고 오세요. 그래도 보고 온 거랑 안 보고 온 거랑 차이가 크니까. 자, 이 표를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여기 위에 표만 보통 필기를 합니다. 보통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동 수동도 또 있잖아요. 시제 말고도. 원래 동사는 수일치, 그래 단수 복수, 태, 능동태, 수동태. 아 미안, 수일치부터 먼저 해야지. 단수 복수,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시제. 근데 여기 시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능동 수동 내가 갈라놓은 거예요. 위에 거는 능동 일반적인 경우고 밑에 거는 수동. 한 끗 차이인 건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간혹 헷갈려 하시기도 해서 일부러 필기를 둘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단수 복수까지 구분은 덜 해놨네요. 능동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제가 해즈랑 해부 같이 해놨는데 여기는 해부만 적어놨네. 이 공간 압박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네,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과거 쪽이고 오른쪽은 미래에 가까운 쪽이에요. 근데 시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6등분으로 나눠놨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 완료랑 과거 진행은 좀 비슷한 시제예요.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미래 완료랑 현재 진행은 비슷한 시제고요. 동시제까지는 아니고 거의 동시제에 가깝죠. 근데 만약에 2등분 한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부터 과거 완료는 과거 쪽, 그리고 현재 미래 완료 미래는 미래 쪽,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 쪽끼리 싸운다, 그러면 일단 과거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 제가 말하는 과거는 이건 거 알죠? 그냥 오리지널 과거 동사 있죠? 근데 오늘 그걸 배울 거란 말이야. have pp가 이기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할 거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폴, 듀링, 신스, 오벌과 같은 기관 전치사가 왔을 때는 그 신스가 have pp랑 친하다고 배웠었잖아. 그런 것처럼 have pp가 이기고, 그거 아니면 무조건 과거가 이겨. 그 다음 had pp랑 과거랑 싸울 때도 있겠죠, 가끔. 그럼 저는 옛날에 토익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보반이나. had pp는 너무 과거예요. had pp는 그냥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만 쓰는 거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준점을 어제로 뒀는데 그거보다 더 과거인 거야, 엊그제. 그런데 had pp는 그럼 언제 정답이야? 좀 이따 배울 건데 before 그리고 by the time 같은 게 나오고 주어 과거 동사 나오면 그때서야 주어의 had pp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과거에 그걸 하기 전에 니까 과거보다 더 전이잖아. 그래서 주절, 접속사가 없는 문장은 had pp가 되는 거예요. 요거 빼고는 다 과거가 이겨요. 근데 현재랑 미래랑 싸우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막말로 next가 나와도 현재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넥스트가 나왔어, 시간 부사로. 현재랑 미래가 같이 나오면 뭐 고를래요? 요거는 좀 뻔한 질문이죠. 그럼 당연히 미래 고르겠지. 근데 만약에 미래가 없어, 넥스트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고르면 돼. 제가 시제가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문제 풀어봐야 이것도 적용되겠지만 일단 조금은 나을 겁니다. 들었는 와중에는. 이 설명은 어제 거보다 잘해줬네요. 어떡하지? 뭐 어제 사람들 뭐 내가 화학음에 오라고 했는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월목보다는 화금이 설명이 훨씬 좋을 거라고, 쾌적하고. 근데 아무도 화금에 안 오네요. 두 분 어쩔 수 없이 화금이 올 수밖에 없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볼게요. 벌써 100포인트 중에 21번째입니다. 현재 완료. 별거 없어요. 이거 범쌤 시간에 필기로는 봤을 거예요, 책에. 현준 씨가 그때 물어봤죠, 나한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그냥 그렇다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농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진심이에요. 다만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 과거한테 웬만하면 진다고 했죠. 근데 좀 이따가 필기가 있겠지만 폴, 듀링 이건 안 써도 돼. 뒤에 있거든. 신스, 오벌 같은 게 있을 때만 얘가 이겨. 근데 보기에 과거 동사가 없으면 그냥 얘는 정답 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는 거는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 있네, 폴 있네, 폴. 5년 동안 해왔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현재 완료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또는 뭐뭐 한 경험이 있는 거. 계속이란 경험이 약간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그냥 과거가 얘밖에 없어서 얘가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방금 일을 끝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have pp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번역가가 되고 싶으면 알아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가르쳐 주느냐면은 그 영대에 번역 문제가 있거든. 거기 한글 해석에서 나는 방금 일을 끝냈다라고 해놓으면 여러분들 과거인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have pp 써도 맞다고.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have pp랑 과거랑 구분하는 문제 나올까?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못 내요. 만약에 내면 그래도 과거가 이겨요. 폴드링 신스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결과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뭐죠? 현재 완료는 과거한테 져. 근데 폴드링 신스 오벌 나오면 이겨. 끝. 그 다음 과거 완료. 아까 살짝 브리핑했습니다. 과거한테 져. 그런데 before이나 by the time이라는 여러분 by the time이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생긴 거는 전치사 나부랭이 같은데 접속사 같이 쓸 수 있어요. 아니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뜻은 뭐냐면 뭐뭐 할 무렵. 여기 필기해놨어요. 했을 무렵. by the time은 뭐뭐 했을 무렵.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before로 외우시면 좋아요. before 주어 과거 동사에서 주어가 과거에 했기 전에 더 전에 뭘 했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라서 주절은 had pp가 됩니다. 자, had pp 과거 완료는 뭐라고?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면 by the time은 뭐냐? 그냥 before이랑 같이 엮어서 외우세요. 그게 현실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미래 완료. 자, 토익 강사들은 미래 완료를 어떻게 가르치냐? 정답 거의 안 됨. 자, 근데 편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미래랑 싸우면 얘가 져. 근데 미래가 없어 보기에 넥스트는 나왔고 그러면 얘가 정답. 그게 다예요. 얘는 진짜 그거밖에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왜 적어놨냐고? 이런 시제가 있으니까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짧게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어차피 문제 풀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브리핑만 하면 돼요. 진행형 불가동사 별표. 토익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나 이거 정말 싫어하는 문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법 싫죠? 예외 많고 맞죠? 예외가 뒷다 많아요.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노? 비교도 못하겠다. 인신공격이라서 비교하고 싶은 대상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하는 짓거리 같아서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like, want, hate. 자, 진행 불가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번에 옛날에 영대 기출에서 한번 배웠잖아. 아직 안 했다 우리는. 우리는 안 했다. 우리는 안 했다. 곧 배울 거예요. 알다 할 때 no 있죠. 여기 있거든. 어디 갔니? 네. 얘가요 진행 동사가 안 돼요. 알고 있는 중이다. 우리 될 것 같죠? 우리나라 말에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나 지금 얘랑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분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알아가는 중이야. 안 돼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is ing, 그러니까 is knowing, was knowing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 like, want, hate. 싫어하다, 좋아하다 종류는 is ing가 안 돼. 나 얘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안 돼. 영어에서는. 그냥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혼동이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외운다면은 어디 갔니? 하나 정도는 동그라미 더 쳐주고 싶은데 어디 갔지? remember. 기억하고 있는 중이다. 안 돼. 근데 분명히 지금 live랑 have도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밑에다가 예외적으로 이상한 소리 났죠. 위에 언급된 동사라 하더라도 동작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일시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진행형이 가능하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is having이라든지 is living은 그냥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얘들이 틀리는 날 또 오겠죠. 근데 이게 거의 성균관대 이상급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무시합시다. 얘는 어쩔 수 없는 걸로 합시다. 얘는 별표 2개, 별표 2개는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5개만 외우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resemble, 닮다.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말 되잖아요. 안 된대요.
어이가 없죠.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베스트 6가지만 동그라미 친 겁니다. 얘들만 외워주시고 영대에서는 노만 계속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노 위주로만 나와요. 참고하세요. 다른 거 나오면 할 말 없어. 그냥 6개만 외우는 거 합시다. 시간이 생기셔도 나머지 외운다? 글쎄 모르겠다. 이걸 외워야 되는지는. 왜냐면 외워서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이딴 소리 할 수도 있거든. 동작의 의미나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버리면 틀리시잖아. 그래서 잘 나오는 것만 외웁시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구분 못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빼려고 하다가 넣었습니다. 솔직히 노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사와 시제 판단. 자세히 보시면 과거 시제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이나 헤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was나 were 같은 거. 맞죠? 완료는 그냥 have pp라고 생각을 합시다. 완료라는 건 사실 과거 완료인 had pp와 아까 배운 정답 잘 안 되는 will had pp도 있죠. 근데 걔들은 이 느낌으로 잘 안 쓰이거든요.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현재 완료만 주로 이렇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 완료 had pp는 완료라는 게 뭐냐면 기간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기간 느낌 없이 헤드 PP는 그냥 과거보다 더 과거다, 대과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고, will have PP는 그냥 현재보다는 미래에 가까운 느낌? 그냥 그 느낌이 더 많아서 완료의 느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료라고 하면 have PP 또는 has PP만 생각을 합시다. 물론 얘들의 수동 형태인 has been PP, have been PP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 현재 완료 진행 나중에 배울 건데 have been ing 뭐 이런 것도 다 얘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have pp 느낌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since, for, over, during 제가 아까 전에 필기했었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뭔지 아세요? since 과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since 나올 때랑 during은 당연히 무조건 have pp고요. 문제는 for이랑 over이 다른 뜻도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for하고 over은 기간 느낌이 같이 딸려올 때만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for, over, during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될 때만 have pp, has pp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밖에도 이상한 거 많이 적어놨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차차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못 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안 돼. 완료 시제와 사용될 수 없는 거 이거는 별표.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죠. when 물음표, what time 물음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when 하고 물음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when이 접속사가 아닌 물음표가 나와서 의문사 역할을 하면 접속사 안 된다고 했죠 내가. 그때는 have you been처럼 쓸 수 없어. have pp를 못 써. 그러면 when이 또 근데 when did you go to 이런 식으로는 돼. 그러니까 이게 have pp는 안 돼. 질문할 때는 완료 느낌으로 질문할 수가 없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죠? 어이가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when did you 그러니까 과거로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Have you been이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앞에 의문사 when 같은 게 없었을 겁니다. 다른 의문사가 있거나 그냥 have you been이라고 그냥 물어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과 다르다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못 묻는 게 아니고 when하고 같이는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점 같은 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일회성이나 시점, when did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아예 진짜 너 경험 한 적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언제라는 말 안 쓰고 그냥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이 설명도 안 했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득이네. 예, 필기는 일부러 어제 했던 걸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왜냐하면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고 싶어서. 자, 지금 얘는 정답이 4번이에요. 이유는 폴 때문이에요. 아까 그 필기랑 거의 같죠. 폴, 듀링, 신스, 오벌 기간전지사가 나왔을 때는 have pp랑 has pp가 나오면 정답이다.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냥 오리지널 have pp가 아니더라도 have been ing, have been pp도 같은 거다. 만약에 보기에 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수태시로 구분해서 푸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폴이 다양한 뜻이 많아서 동안이란 느낌이 들어야지만 가능하죠. 뒤에 to week이 나오면 2주 동안이 당연히 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해가시죠? 어때요? 이거 한 번 더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예요. 이해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설명으로 세뇌당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예, 공부는 세뇌가 나쁘지 않아. 그 나쁜 사상을 주입하는 게 나쁜 거지. 예. 공산당을 뭐 좋아해라 뭐 이런 거. 얘는 앞으로 그냥 1초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내가 한국사 같은 거 가르치는 강사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걸 그냥 재밌게 와 영어니까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게 더 그런가? 한국사 더 좋아합니다 저는. 네. 한국사 공부 잘 모르겠으면 방법 물어봐요. 내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찍어볼게. 내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쫙 설명해 줄 수 있어.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었어요. 자 44번 볼게요.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도 있지. 알아둬요. 조선시대는 알아야지. 고려는 몰라도. 자 44번 볼게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끊을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얘는 그냥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필기를 어떻게 놨죠? before이랑 by the time 살짝 언급을 했었죠. 이 접속사들이 나오면 그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동사가 나오고 콤마 뒤는 헤드 pp가 온다. 근데 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을 적고 나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적고 나서. 근데 어제는 이 설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컨디션 오늘이 더 안 좋았는데 수업 시작하니까 컨디션 괜찮네요. 앞으로 저 부사절은 이렇게 갈로를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품 표시할 때 전치사 거품이나 부사 거품 칠할 때 제가 갈로 쳤죠. 물론 여러분들 그냥 갈로만 치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완전 따라하려면 저는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쳤냐면 좀 뾰족하게 갈로를 쳤죠. 여기까지 안 따라해도 되는데 절이라는 뜻이야. 부사절. 우리 거품을 보통 부사구라고 하거든. 그 수식어 거품을 다 부사구라고도 해요. 절 아니고 주어 동사 없는 거. 전치사구 뭐라고 해야 되나?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그냥 뭐 부사 그런 걸 다 부사구라고 해요. 얘는 부사절,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 근데 왜 갈로를 쳐냐면은요, 이 부사절 안이 과거 동사다 그 말하고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문장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어, 헤드, pp 나오고 부사절이 뭐 before, 주어, 과거 동사 이딴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갈로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 안이 과거 동사고 접속사 밖이 헤드 pp다. 그래서 주절이 접속사 없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주절의 개념이 앞문장이 주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왜냐면 처음 배울 때 지금 주절이 앞에 있거든요. 공교롭게 이렇게 배우니까 난 앞에 있는 게 주절인 줄 알았어. 접속사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딱 봤는데 나는 이게 주절인 줄 알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종속절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 구애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게 주절이야. 이 문장의 메인이라는 얘기죠. 종속절은 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종속된다는 얘기니까 조연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설명해 주지 쌤이 옛날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는 제가 왜 썼냐면은 이런 문법도 있는데 지금 얘는 이런 문법으로 쓰인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비포리 이런 문법으로 나온 게 맞네. 맞구나. 그래서 툭 과거 동사니까 툭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주어 과거 동사면 헤드 pp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44번은) 괜찮은 것 같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45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번을 정답으로 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실은 여기 넥스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는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3번이 틀렸다.
그럼 이즈는 왜 안 틀렸냐고 물어보신다면 밑줄이 없잖아. 그럼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 시험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치면 선생님 2번도 밑줄이 있는데 넥스트 대신 라스트가 나와서 과거가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질문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아니어도.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s는 지금 현재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과거는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넥스트는 맞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is 현재도 미래처럼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넥스트 나와도 현재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 원리에 의해서 2번은 맞았어.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이러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 문법이 있으니까 얘들이 기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해 줄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어서 좀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어디 나오냐면은 그 50번 문제 옆 페이지에 28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시간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28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시간 조건 부사절 28. 거의 바로 뒤에 있다. 몇 장 뒤에, 한 장 뒤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 필기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한번 해줄게. 뒤에 있네. 아이씨, 이렇게 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이 when이라든지 after 뭐 이런 거 전부 다 시간 느낌의 부사절 접속사인지 아실 거고요. 경계선상을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시간, 밑에 if부터는 조건이야. 위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는 부사절, 그러니까 여기까지겠죠. 그 문장 안에는 현재 동사가 와요. 그 부사절 안에서는. 그런데 주절에서는 미래 동사 will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은요, when이라든지 if나 unless 같은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접속사 부사절 말고 주절이 만약에 will이 나왔어요. 그럼 그 문장 안에는 현재 동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요, 왜 그렇게 제가 이상하게 소리를 지금 어렵게 설명을 했냐면, 사실은 시제 일치를 해야 돼서 과거면 과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일 때만 얘들이 will 두 개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과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 고르면 돼요. 헤드 PP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말로 before 주어 과거 동사면 주절은 헤드 PP다. 그 문법도 사실은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냥 과거랑 헤드 PP 비슷하니까 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아시겠죠?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헤드 PP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현재랑 미래는 거의 비슷하게 쓰잖아요. 두 분야로 나누면, 과거 쪽, 미래 쪽으로 나누면 미래 쪽에 현재 미래를 같이 쓰니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미래 will 두 개가 동시에 못 쓰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거는 납득하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듣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unless는 왜 조건이냐?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인 거야. 한다면이니까. unless는 뭐죠? if not,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도 조건인 거예요. in cas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동사 나왔죠? 부사절 안에서요. 그러니까 will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will have pp를 제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냥 저기 뒤에서 have pp를 썼으니까 이 글쓴이가 좀 완료 표현 쓰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냥 will have pp라고 제가 적은 것 뿐이에요. 막말로 그냥 will work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알죠? 그냥 will work라고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will work.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will have pp라고 쓴 이유는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막말로 어떻게 고쳐라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거 나오면 대박이겠네. 아니에요. 아, 그러면 힘들겠네. 아,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쫓겨나겠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가 이거 will work 쓴 사람은 1점 주고 will have pp 쓴 사람 2점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시험 절대 못 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관식으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주관식으로 시험 쳤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말고 며칠 동안 쳤다는데.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요즘에 태어나서. 옛날엔 죽었어. 하루아침에 다치는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첫날 국어
둘째 날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썼대요. 근데 수학 문제는 뭐 한 문제도 제대로 못 풀게 되고 뭐 수업 2시간 쳤다는데. 예. 서술형. 영어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will have pp 쓰면은 점수 더 주고 will work 쓰면 점수 좀 까고.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좀 응용해 드릴게요. 만약에 unless가 나왔더라도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is 말고 was가. 그러면 뒤에 has pp 올 수도 있고요. 그냥 과거 동사 와도 되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치사하게 낼 수는 있겠죠. have pp는 for, during, since, over 같은 게 없으니까 과거 동사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해버리면 3번은 원래 틀린 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는 next 못 쓰겠죠? 뭐 rest라도 썼어야 가능하겠죠. 네, 이 가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면 과거 이런 문법인데 will 이렇게는 못 써. 그래서 will을 현재로 바꿔줘야 된다. 네,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내가 처음에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과거면 과거를 해래. 뭐야 왜? 여러분도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난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대요 쌤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3 때 배운 건데 쌤 왜죠? 과거는 왜 과거예요? 하니까 시제일치 그 얘는 왜 이래요? 하니까 얘는 그냥 그래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싫더라.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했다. 내가 내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했어. 이 말만 해줬으면 내가 이해했을 거야. 방금 얘기했던 거. will을 2개 안 써. 걔만 그래. 같은 말인데 다르더라고.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저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배우는 게 합격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 거지만 좋은 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웅이 될지. 네, 질문하세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일 때 네. 그때만 will 2개가 안 쓰이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보통에서도 will 2개를 잘 안 씁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확실히 2개를 절대로 못 쓰고요. 평범한 문장에서도 will 2개를 잘 못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절대로 will 못 쓰고 평범한 문장, 일반 문장에서는 잘 안 쓰긴 합니다. will. 근데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괜찮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46번입니다. 이거는 배운 적 없다. 아니 아까 살짝 지나갔지. want, hate, like처럼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진행 동사가 안 된다. 그래서 are want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want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want는 진행 불가 동사다. 근데 진행 불가 동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is wanting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질문은 왔어요 작년에. wanting은 들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못 들어보겠지. 근데 knowing은 많이 들어봤을걸?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들이 단독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wanting이나 knowing만 쓰일 때도 있잖아요. 현재 분사나 동명사처럼 동사 X로 쓰이는 준동사로 쓰일 때 그때는 가능해. 근데 is ing, was ing 같은 거는 안 돼. 그게 뭐냐고? wanting, knowing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liking은 진짜 못 썼죠.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 hating 생각해보니까 거의 안 써. 아시겠죠? 근데 정말 야가 빠진 사람이면 어떻게 내냐면요. 얘들을 동명사 같은 거에 내가지고 그냥 wanting이라고 해놓고 밑줄을 딱 꺼놓고 뒤에 목적어까지 딱 놔두고 밑줄. 그럼 사람들은 진행 불가. 근데 가능한 거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워킹 자리에 wanting 딱 집어넣는 거지. 가능하지. 현재 분사니까. 지금 참고로 1번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얘기할게요. 동사 X인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와 달리 앞에 명사가 있을 때 뒤에 목적 오는 거는 동명사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people, 이거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working은 참고로 일형식이라서 목적어가 못 왔을 뿐입니다. 여기 사람이니까 who, are 생략. 주격관대랑 비동사 생략된 거가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ing는 목적어 온다고 배웠지만 work가 일형식이라서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pp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사실 제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괄로 치듯이 표시하시면 더 이해가 쉽다고 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켰냐면요, 맨날 써가지고 그냥 주입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이게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구나, 그걸 이해해 버렸어요. 나중에 한 12월 되니까 이해하대. 그냥 계속 갈로를 쳐주니까. 갈로는 안 쳐줬어. 오늘부터는 갈로를 계속 칠게요. 관계대명사 표시죠. 우리만의 약속 대갈로, 맞죠? 관계대명사를 제가 맨날 대갈로 표시를 했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대갈로를 치고 부사절은 이렇게 이런 갈로를 치고 명사절은 그냥 네모 치죠. 저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수식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약속, 이게 중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wanting, knowing, hating 이런 거 안 된다고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having도 되고, 맞죠? 뭐 living도 되긴 된다 이거지. 안 될 때도 있는데 걔는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 왜냐면 그 예외라는 문법이 있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문제 낼 겁니다. 아시겠죠? 영대는 안 나와. 영대 그거 나오면 그 시험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됐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다 그냥 개판이거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개라도 더 맞추면 돼요. 영대 시험이 3년 동안 계속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말 진짜 했어요. 어려우면 어차피 2년 동안 계속 어려워가지고 사람들 한숨만 쉰다고. 한숨 쉬면 이제 그 시험은 합격률이 높은 거라고. 왜냐면 한 개만 더 맞추면 합격이라고. 편입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한 놈만 더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명 뽑는 학과라면 내가 10등 하면 돼요. 100번 양보해서 11등 해도 후보 1번으로 붙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면 됩니다. 1등과 10등의 차이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1등은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점수로 합격합니다. 9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에요. 80점이면 남고 70점이라도 붙을 수 있고 운 좋으면 60점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리고 쉽게 느껴지는데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올라가요. 긴장해서. 긴장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실수하실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는 게 많아질 건데 학생들은 시험 당일까지도 그 실수를 못 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영대 거 쉬운데 해놓고 막상 치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출 그냥 풀어가지고 나 80점 넘게 나오던데 이런 사람 많거든요. 시험장에 치면 그 점수 안 나와요. 아시겠죠?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자, 46번은 괜찮죠? 47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왜? 앞에 since 있죠? 아까 since, over, for, during 같은 기간전지사가 나오면 have pp랑 친하다고 했죠? 근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have pp가 없어. 그래서 동사 틀렸어. 4번 틀렸어. 근데 굳이 제가 has been used를 쓴 이유는요, 지금 뒤에 보니까 전치사가 나온 것 같으니까 수동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has pp는 능동이니까 has been pp라는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as been used로 바꿔주세요. 해석을 하면은 고대 이래로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since는 전접부일 때 이래로라는 뜻이 있고 접속사일 때는 때문에라는 뜻이 있기도 하다. 바꿔서 말하면 접속사일 때는 뜻이 두 개인데 전치사랑 부사일 때는 뜻이 이래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 뭐라고 했죠? 또 has pp랑 친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나눠서 필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since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냥 동사 하나가 has pp가 되면 되고,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래로라고 한다면 그 부사절 접속사 안이 과거고 주절은 have pp. 주절이 have pp. 그러니까 since 안에 있는 문장에 종속절은 부사절은 과거동사, 주절은 have pp. 그리고 부사로 쓸 때는 좀 생뚱맞은데 그냥 have pp 사이에 since가 박혀. have since pp. 요거는 보신 적 거의 없을 텐데 가끔 나옵니다. 때문에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접속사일 때밖에 아니거든. 그래서 전치사일 때랑 부사일 때는 무조건 이래로고 has pp밖에 못 가지고 와요. 접속사일 때만 조심합시다. 접속사일 때만. 때문에는 해석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since가 접속사로 나왔는데 문장에 have pp가 없어. 그러면 때문에겠지. 해석이. since가 나왔는데 어디에도 have pp나 has pp가 없는 거야. 그러면 때문에지. 요거 약간 아이디어죠? 네. 머리 아픈 진짜 많네, 그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동사 싫어하지. 내가 봐도 이건 좀 싫겠다. 인정?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 같죠 이거는? 이걸 한 번만에 끝내려고 했으니 내가 좀 아쉬웠죠. 아 근데 작년에 11월 달부터 했는 거는 기출로 쫙 다 돌린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늦게 와가지고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이거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올해도 토요 특강에서 그냥 한 번 더 할 거야. 그때 한 번 더 듣거나 아니면 그때 인강으로 듣거나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근데 토요 특강 할 때는 4시간 연달아 하거든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 2시간은 참여해서 듣고 2시간 집에 가서 듣고 해도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4시간 동안 인강 보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2시간은 여기서 2시간은 집에 가서도 괜찮대요. 학생들 의견. 어떤 사람 이렇게 됐어요. 1시간 보면서 여기 오고 2시간 듣고 나머지 보면서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집 먼 사람은. 그 정신이 좀 힘들대요. 한 곳에서 4시간은. 아무튼 신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잠깐 쉬다가 할게요. 한 22분에 다시 할 테니까 숨 좀 돌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들으면 할만하죠. 이제 앞으로 별거 없을 거예요. 이거 두고 내가 괜찮아요. T5K 제가 해볼 수 있어도 돼요. T5K 과학이 그냥 비포를 주어가고 본다면 FP 좀 쉽게 이거 동사를 모르지. 진행으로 쓴다. 그렇지 이제 라이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동사의 키핑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키핑은 안 돼. 그냥 키핑. 동명사는 현재부터 안 되지. 네, 그건 되는데 동사만 쓸 수 없다. 그렇지. 그 동사 원형만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아니지 뭐 과거 동사는 될 수 있지. 될 수 있고 진행은 안 되는 거지. 진행만 안 된다. 그렇지. 그 많은 시 중에 진행만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시 중에 진행만 안 되는 거죠. 과거 진행만 안 되고 현재 진행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ing로 붙여야 된다. 그렇지. 단독으로 되고. 그 말이 왜 단독으로 되고. 그걸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단독, 동사 X, 동사 X. 이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시생각
주의할 점은 7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돼요. 사실상 지금도 방학이라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부터 바뀌는 거고 범생적으로 지금 개념화 등록을 이미 들었는 셈이시죠? 지금 범생적으로 들었는 셈이라서 이때 안 들어도 되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더 들어도 돼요. 근데 금요일은 안 들으셨었거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들어도 되는데 얘는 안 들어도 되고 금요일 거는. 그래서 금요일 거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면 금요일 수업이 길어요. 아니야. 몇 시간? 2시간 만에 해야 돼. 하대로 필요할 거야. 아니, 나도 그렇지.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편히 기출 수업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기출 수업 안 들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물방으로 들으려면 화요일은 괜찮은데 금요일이 열심히 그래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중요해. 이거 둘 중에 하나 듣고 이거 말로 좀 여러 날 온다고 생각, 3일 온다고 생각하고 네. 월모 그럼 이렇게 아, 네, 그렇게. 아니면 좀 어렵잖아. 어렵다. 화목금 해도 되고 화목금 해도 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네. 일정도 목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일정 이렇게 그게 일정이죠? 네. 월목금. 오케이. 좀 시원할 때 자, 뜨거울 때 피하고 이게 일정인데 사람들 월방 그리려고 다들 하루 들어올라 오래 걸릴 것 나 지금 죽어 살아가지고 한 시간 갔다 이고 2시간 갔다 이고 저 어제 좀 썰어 줄래? 여기까지 하시면 돼. 어제도 죽어 있으려면 할 걸. 여기까지 되게 나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미안. 그렇게 네? 말해야 되네. 미안 사회 와야 된다. 먼저 LC는 토익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7시 이거. 아, 미안 이거 2시간 할 거야. 자, 4일. 네. 하나도 없어도 원래 다음은 다 열심히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합시다. 프린트 주면서 설명하면 될 것을 내가 어제 힘들게 설명했네. 다음 시간 다시 설명해야겠다. 두 분한테는 방학 시간표는 다 얘기했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준 씨는 언제 와야 되죠? 방학 때? 7월 1일부터. 못 외웠죠? 응? 화금? 기억이 안 나. 다시 얘기해줘야겠네. 잠깐만. 좀 이따 드리면 되거든요. 이거 드릴게요. 좀 이따 이거 드릴게. 보고 싶 또 듣고 싶으면 메일 와도 되고. 메일 와도 돼요. 왠지 화금 7시 반 기초 수업에 사람이 없을 듯. 나 혼자 금요일에 이카고 있을 듯. 안 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금요일은. 근데 꼭 한 명 옵니다. 옛날에 그래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한 명이 29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35분에 오고 40분에 오고 집에 못 가 그래서. 자, CJ17을 또 보겠습니다. CJ17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아까 전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문법하고 다르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접속사 같은 게 와가지고 주어 동사가 2개가 발생하면 그 2개의 동사는 시제가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종속절의 동사는 주절의 동사에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이상한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 동사 같은 시제 하면 됩니다. 주절 뒤에 대절로 연결되는 종속절이 나올 경우 종속절의 시제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 없는 말이죠. 네. 문법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 저렇게 적어놨지? 그냥 동사 시제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근데 이상한 말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라는 말을 해놓고 뭐 주절이 현재 완료, 미래면 모든 시제 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말이에요. 현재나 현재 완료, 미래 그리고 밑에는 과거면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냥 같은 시제에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밑에를 볼게요. 대절 앞이랑 뒤 종속절이랑 그 주절이 시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보통은 그렇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이제 요 대절 나왔는데 띵크가 현재죠. 그 이즈도 현재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 과거 동사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당장은 무시하자고요. 일단은 무시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래는 올 수 있다는 정도는 아시죠? 제가 현재랑 미래는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 과거 동사 나왔잖아요. 근데 현재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제일치 안 되니까. 그리고 과거 나왔는데 미래 나와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걸 다 맞추고 싶으시다면 종속절하고 주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걸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은 현재일 때는 심지어 종속절에 과거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주절은 상관이 없는데 종속절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까지 아직 이해 못하면 이거 딱 예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좋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다 맞추고 싶다면 현재 동사가 주절로 나오면 이면 종속절은 다 와도 된다. 과거도 와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제가 일치해야 되고 알 수 있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진짜 다 맞추려면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시제 일치하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왜 시제 일치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 빼고는 다 똑같거든. 그 하나가 주절이 이제 현재일 때는 막말로 과거가 와도 돼 종속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긴 하지만 나도 이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요까지 연락하니까 막말로 제가 토익 940까지 이거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거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학생이 들고 왔는 거야 옛날에 과외하는 시절에. 선생님 시제일치가 안 됐어요. 처음 봤어요 내가. 그게 내가 영어 공부 10년 거의 했을 때 처음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이거 다 내일 내가 원래 내일 얘기해 줄게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처음으로 내일 얘기해 줄게요 했어요. 그거. 근데 토익 문법책에 안 나와 그게. 그러니까 중학교 책도 보고 고등학교 책도 보고 편입책도 보고 공무원 책도 보고 하니까 이 구절이 있더라고. 헷갈리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를 외우면 진짜 좋아. 다시 얘기할게. 진짜 여러분들 그냥 과거 나오면 과거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진짜 난 다 맞추고 싶다면 주절이 현재든 현재 완료든 미래 이렇게 나와도 종속절은 다 나올 수는 있는데 헤드 BP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주절하고 종속절이 이 대절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부사절 말고 이 대절은 예외적으로 그게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명사절 대절만 그래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사절일 때는 시제일치가 100%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만 빼거든요. 근데 걔도 그냥 현재랑 미래를 동시제로 취급하면 큰 문제 없죠. 근데 명사절인 대절, 그걸 제가 종속절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네모 표시하는 명사절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명사절에서 주절 앞에 주어 동사 부분이 현재 완료, 미래 등 간에 헤드 PP를 빼고는 다 가능해요. 시제를 일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절이 과거일 때는 여기 써 있죠. 주절이 과거일 때는 과거랑 과거 완료처럼 약간 시제 일치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사절일 때만. 그것만 주의하시면 부사절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계대명사일 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시제 일치예요. 결론. 명사절일 때만 따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명사절일 때 뭐 같죠? 맞죠? 명사절일 때 진짜 뭐 같죠? 바꿔서 말하면 명사절일 때 문제 잘 안 나와요. 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별로 상관없이 맞추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몰랐는 거예요. 내가 940점 맞을 때까지 몰랐던 이유예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어. 그리고 학생이 가져왔던 것도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문장에 그게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독해.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시제 일치의 예외. 아까 그것도 예외인데. 맞죠? 아까 그것도 예외인데. 자, 현재 시제. 이거 어릴 때 많이 들었어.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현재의 규칙적인 행동이나 습관은 현재다. 그러니까 지구는 돈다라는 건 현재가 돼야겠죠. 지구는 돈다는 과학적 사실이기도 하고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철수는 매일 아침 양치를 한다. 이런 말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 맞죠? 습관이니까. 근데 역사적 사실 있죠. 그거 별거 없어요. 전치사 인 뒤에 제가 그때 그랬죠. 신스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면 해부피인데 전치사 인이 나오고 옛날 연도 나오면 그냥 과거 동사 쓴다고 했죠. 그냥 그 문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좀 별표할게요. 요거 왜 오해가 있냐면은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동사는 과거 동사가 쓰였어요. 말을 했다라는 건. 근데 이거 대절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거 대생략이거든. 대생략됐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과거 동사 나왔는데 현재가 나오는 참사가 일어났죠. 아까 전에 문법에 의해서도 이 명사절일 때는 과거 동사가 주절이면 절대로 대절에는 현재가 나오면 안 됐지만 지금처럼 지구는 돈다 이 말은 과학적 사실이거나 불변의 진리죠. 이때는 현재 동사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왜냐? 이 말 자체가 현재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의 예외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문법은. 2번이에요. 응? 49번에 2번이에요. 49번? 아 맞다. 49번 현준 씨 내가 아까 체크 잘못했어. 아, 이건 맞아요. 2번 맞아. 49번은 2번이에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2번 하셨었죠. 나는 왜 1번 했다고 생각을 했죠, 현준 씨가. 아닌가? 2번 했는 거 맞아? 아, 1번 했었구나. 아 1번 했구나. 그럼 잘못된 거 맞네. 맞아요.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제가 잘못했어요. 나왜 다시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어거지 있는 것 같았거든. 네, 맞아요. 왜 49번이 2번인지 아시겠죠? 시질치 하셔가지고 당연히 1번을 하셨을 텐데 예외적인 겁니다. 제가 왜 모든 게 다 시질치 된다고 했는지 알겠죠? 과거일 때는 어차피 과거 써야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됐잖아, 맞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오늘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똑똑해질 겁니다. 근데 크게 좋을 건 없어요. 네, 이거나 외워야지. 오케이. 한 번에 이해가 돼버렸죠? 그래도 예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진짜 이런 걸 왜 해놨노, 맞죠? 얘들 참, 나 미국 애들하고 영국 애들이, 아유, 참.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 되어도요, 영어 써야 돼요. 이미 공용어가 돼서요, 우리나라 말을 공용어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진 건 아시죠? 근데 우린 돈 별로 안 돼요, 알죠? 그냥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지. 4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believe가 과거 동사입니다. 그죠? 이거 명사절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그 원리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굳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과거 동사일 때는 무조건 과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시제일치라서 과거 해야 된다 해도 뭐 큰 문제 없지 않나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과거가 나왔을 때는 과거 쪽밖에 안 되니까 미래를 쓰면 안 된다. 요렇게. 그래서 would가 미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would로 바꿔야 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would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would는 언제 쓰냐면은요. 해석상은 will하고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미래처럼. 근데 옛날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문장에 동사가 과거 동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would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believed가 만약에 believe라는 현재 동사였다면 will을 써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현재랑 미래는 동일 시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would는 그러니까 will을 쓰고 싶었지만 문장에 과거 동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과거 동사를 써야 돼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대절 명사절에서 주절 앞에 있는 주어 동사의 동사가 만약에 과거가 아닌 다른 동사라면 대절은 헤드 PP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사가 주절에 온다면 과거 쪽밖에 안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외는 아까 배웠죠? 불변의 진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현재 동사를 써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나와도 우리는 옛날처럼 풀어도 맞출 수 있어요. 옛날처럼은 그거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옛날처럼 못 푸네.
그러니까 지금 49번은 절대로 옛날처럼 못 푸는 문제네요. 아무튼 48번은 지금 했으니까 49번 다시 한번 보게요. 49번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 걸로 유일하게 못 푸는 문법입니다. 맞죠? 요거는 별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구는 돈다라는 부분만 나오면 내가 현재 쓰는 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아시다시피 동사 2개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지금처럼. 그래서 이거는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적으로 명사절이 나왔을 때 주절의 동사는 과거면 무조건 명사절은 과거 쪽밖에 안 됐지만 불변의 진리나 여사적 사실 말고 불변의 진리나 습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재를 써야 된다는 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을 고르는 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다. 근데 당장 이해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거는 과학적 사실도 되고 불변의 진리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그래도 돈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너무 그랬다.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자기만 알면 돼요. 아휴, 참, 죽이기 싫었는데 죽였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좀 또라이 같은데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웃을 얘기가 아닌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슬프면서도. 자, 5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 생뚱맞을 거예요.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근데 대단하게 생뚱맞지는 않다는 걸 이제는 알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문법이긴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문법이랑. 왜냐면 제가 말했던 that은 아까 전에 솔직히 명사절이었죠. 근데 지금 얘는 명사절은 아니죠, 사실. 왜냐면 앞에 주어 동사 다 나오고 대절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 했는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지금 밑에 거는 내가 치울게. 이렇게 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말고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했는 적 있죠. 올 거 다 오고 대시 올 때가 있다. 맞죠? 목적어는 제가 편의상 쓴 거예요. 꼭 목적어도 안 와도 돼요. 완전한 문장 오고 대시 왔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그래도요, 명사절은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명사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 명사절 that이라고 하면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no idea잖아요. 생각이 없다 또는 모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that절이 그 생각과 같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해요. 이거를 관계대명사는 거의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같아서 동격의 that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관계대명사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관계대명사 that은 불완전합니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주격관대라든지 목적격관대라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동격의 that은 뒤에가 완전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다는 건 똑같아. 그리고 그 명사랑 that이랑 사실상 같은 존재인 건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는 미스터 킴 후 이렇게 쓰죠. 그럼 미스터 킴이랑 후는 똑같은 대상이거든요. 그 대신에 후 뒤에 주어가 없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미스터 킴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요. 쓰임은 똑같은데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격의 that이라고 하기는 해요. 결론은 다 똑같은데 동격은 완전하고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요.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럼 저기서 명사절에서 히는 저 앞에 있는 주어인가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석상의 이유로. 왜냐면 이것도 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주는 거라서 얘를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명사절이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문장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거 다시 써서 he가 같은 대상인 거는 맞아요. 이건 부사절에서도 같은 대상이면 he를 또 쓰기도 해요. 그거는 명사절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오로지 그 he하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관계대명사랑 거의 쓰임은 같아요. 아이디어가 선행사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뒷문장, that절이 주어도 있고 있을 거 다 왔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서 관계대명사라고는 안 해. 정말 이해는 한 가지만 뭐 이해는 될 거예요, 맞죠? 왜 그딴 식으로 쓰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이런 걸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해요. 난 이게 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랑 거의 같은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격에 대해서는 완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사절이래. 와, 이건 너무하다 싶더라고. 근데 왠지 얘기해 줄게요. 이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잖아요. 근데 지금 대절 자체가 이 명사 한 단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래요. 예. 예. 말은 되죠.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거는. 관대에서는 선행사가 없잖아요. 저기 선행사가 되고 그 뒤에 완전하다 해서 또 이제 명사절도 되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 만약에 명사가 또 나왔어 똑같은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선행사라고 해가지고 뭐 대시 나왔다고 쳐. 그러면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그냥 주어 없이 썼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대가리를 치겠죠. 관계대명사. 그럼 이 차이밖에 없어. 완전 불완전. 근데 이때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느낌이라고 해서 관대면서 형용사절이야. 진짜 지멋대로 만든 문법이죠. 사실상 같은 거 아니야? 어쩌나 같은 거잖아. 해석도 똑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시 그냥 뒤에가 완전하면 다 명사절로 인정하시고, 그럼 아까 전에 그 문법 똑같이 적용하시고, 그럼 앞에 뒤에 지금 will이 나왔잖아. 맞죠? will이 나왔는데 여기 헤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과거 동사가 앞에 나왔을 때는 뒤에 다른 시제 못 나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머리를 돌려서 will에다가 밑줄을 안 꺼놨어. 그러면 will이 맞다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앞에 절대로 과거 동사는 못 오잖아. 그래서 앞에 게 틀린 거야. 야, 이 문제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처럼 했으면 그냥 과거가 왜 나와 해가지고 그냥 2번 고르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법을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도 배운 김에 이해한 김에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웬만하면 그냥 will 나왔는데 과거 왜 나와? 그래서 2번 너 틀렸어. 그러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왜 will 안 쓰고 그냥 has만 썼을까요? will 두 개는 통상적으로 잘 안 쓴다고요. 다른 접속사라도요. 그래서 그냥 현재 쓴 겁니다. 아시겠죠? 아우 머리야. 맞죠? 터질 것 같죠? 결론. 웬만하면 will 넣었는데 과거가 왜 나와? 그래서 2번 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현실적이긴 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 동격의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약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그거 별로 안 나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앞에 아이디어가 되시구나. 그냥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랑. 그래서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명사절이라는 건 알면 좋긴 해요. 예. 지금 같을 때는 필요하죠, 사실은. 자, 50번 질문 있나요? 그러면 다음 거. 사실 다음 거는 계속 하던 소리예요. 맞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 이 설명은 이미 했습니다. 맞죠? 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본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절이 will이라는 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미래 의미도 된다라고 돼 있죠. 미래 의미는 뭐냐? 미래인 will이 아닌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명령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ill이랑 명령문 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절에 will이 오거나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명령문이 올 수도 있다. 명령문은 아시죠? 그냥 동사 원형 나오면 된다는 거.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어렵게는 했네요. 여기 비주얼이 이게 사실 비동사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명령문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예시는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여기 보시면 비동사가 동사 원형인 건 아시죠? 동사 원형부터 나오면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은 왜 will처럼 쓸 수 있는 것인가? 해라라고 해석하죠. 해라. 플리즈 동사 원형도 해주세요죠. 앞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문제 계속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29에 여기 보시면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표현과 29-2번에 B가 되어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리고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이상한 거 많죠 지금. 너무 많죠 이상한 게. 근데 이거 살짝은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조금 애먹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미스 프린트를 아직 못 고친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고치고 내가 프린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29- 시간 조금 부사적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하자마자 뭐뭐 하다 해서 요 필기 몇 개 고쳐야 되는 게 요거. 지금 전부 다 then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랑 네 번째 then을 지우고 when이랑 before를 좀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은요 지금 보시면 no sooner than, 그러니까 no sooner이 나오면 then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no sooner은 비교급이잖아요. ER 붙었으니까. ER이 있으니까 비교급이니까 then이 오는 거예요. more than이나 ER than. 근데 이제 hardly나 scarcely는 비교급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들이 올 때는 when이나 before 같은 접속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냐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시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then이랑 또는 when이랑 경계선상에 앞문장과 뒷문장, 그러니까 종속절과 주절 나눠가지고, 요거는 근데 순서가 거의 안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좀 높긴 높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들은 갈로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then는 몰라도. 왜냐면 then은 순서 바뀌어서 나올 일 없잖아. 그죠? 문준이 고쳐진 것 같은데요. 아 고쳐졌어요? 아 내 것만 고쳤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신이 내가 나가진 않았구나.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지 어제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었는데 이 사람을 내 수업 듣는 거야. 물어봐야겠다 내가 내일. 아 내일이 아니구나. 아 내일도 오는 사람 있지. 아니 고마워요. 다행이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then이 나오면 틀렸는 문장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주 냅니다. 자, 근데 제가 필기를 또 2개를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had pp가 앞문장이고요. 뒷문장은 주어 과거 동사예요. 시제가 달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요. 하자마자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내가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차가 떠났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가 먼저 일어난 일 아닐까요? 기차가 떠난 것보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과거보다 더 과거가 had pp라고 했잖아. 그래서 앞문장은 더 과거니까 had pp고 뒷문장은 과거 동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부정어들이에요. no sooner이나 hardly나 scarcely가.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도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부정어는. 그래서 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썼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앞문장은 had pp, 뒷문장은 과거 동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문장을 보시면 더 쉽습니다. 문장 중에서 요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We had no sooner. 여기 보시면 had pp예요. 이게 그 앞에 no sooner 나왔죠? 그리고 then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begun 과거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앞에는 had pp, 뒤에는 과거 동사. 이렇게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s soon as도요 하자마자라는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얘는요 과거 동사 둘 다 시제 일치해서 나와도 돼요. 나도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같은 해석인데 다르게 써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또 밝혀냈죠? 난 이것도 못 믿겠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납득은 안 가지만 같은 해석이지만 as soon as는 과거 똑같이 쓰는데 no sooner than, hardly, scarcely, when, before는 그냥 앞에는 had pp, 뒤에는 과거 동사 그렇게 가셔야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지. 영대에서 그래서 미리 스포 하나 할게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번역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자마자 뭐뭐 했다가 나오고 영어로 다 나왔어 이게.
이게 단어 하는데 약간씩 이상하게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as soon as는 과거동사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as soon as 해놓고 여기 head PP 과거동사 해놨어요. 요거처럼. 그 학생들이 멘붕 온 거예요. 오 맞는데 할들리도 똑같이 해놨어요.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 뭐 했을까요? as soon as 골랐어요. 왠지 아세요? as soon as가 너무나도 더 흔한 하자마자니까 그게 오리지널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 늘 배우던 거 있죠? 오리지널이 이긴다. 오리지널이 안 이기는 유일한 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내가 그때 그걸 설명 못한 게 한이 돼서 지금 이걸 넣은 거예요. 한된 게 많았거든요, 몇 개. 3년 동안 어렵다고 했죠? 그동안 너무 예외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개씩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 프린트를. 재작년에, 3년 전에 이게 처음에 이런 게 나와서. 이걸 문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저는 문제로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문제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보고 또 문제를 보면 좀 더 좋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문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좋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래도 도움은 되니까 힘들지만 봅시다. 선생님, 네네. 배럴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배열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까지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열리라는 단어가 스케어슬리 할들이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배열리도 하나 써놔야겠다. 야, 폰이 지멋대로 막 유튜브 작동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다. 난 누른 적도 없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됐나 보다. 할들이랑 스케어슬리랑 동요가 있거든요. 배열리가 있어. 걔도 똑같아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공간 압박 때문에 안 쓴 건 있습니다. 배열리가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면 애들 다 이거겠네 또. 다음에 또 이거 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신준 씨도 혹시 생각난다면. 자, 또 봅시다. 여기 예문 다 적어놨죠? 할들리가 나오는 것도 적어놨고, 맞죠? 이 오만상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써서, 맞죠? 요거는 그냥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2번부터는 참,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건데요. B가 되어서야 비로소 A하다. 굳이 제가 해석을 적은 이유는 독해를 위함이기도 하고 영대에는 편입, 번역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예 한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요. 지금 보세요. not A until B라는 표현이 not until B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BA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문장 보시면 알아요. It was not until B that A라고 해놨는데 그게 문장으로 나오면 밑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Not until BA가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이거랑 같다는 얘기고 It was not until B that A가 밑에 있는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따로 적었냐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 이게 한 줄에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이거의 연관성까지 몰라도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not until이라는 게 나온다면, 맞죠? not until이라는 게 나온다면 지금 not until이라는 부정어가 not이 부정어죠.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가 앞에 왔을 때 조동사랑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아까 전에 할들리가 나왔을 때도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할들리가 헤드 PP 중간에 들어오는 부사로 쓰이면 그 문장 맨 앞에 나온 게 아니니까 도치가 안 되는 거고요. 할들리나 스퀘어슬리나 노스널이 앞으로 나왔을 때 문장에서 맨 앞에 그때는 조동사랑 주어랑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유는 뭐다?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면 특이하게 강조하려고 낸 거니까 조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not until yesterday 나오고 did I라고 순서 바뀌었죠. 근데 밑에 걸 보면 it was not until은 대절 뒤에 순서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은 부정어인 not이 문장 맨 앞에 없으면 굳이 도치는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도치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뒤에 조동사랑 주어랑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문법을 설명하려고 필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먼저 설명을 안 했었던 이유는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나중에 이걸 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고 문제 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이거부터 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책 보고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을 살짝 듣는 게 차라리 처음 배울 땐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설명하는 걸 싫어합니다. 작년에까지는 이제 기출 문제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대. 근데 너무 늦게 하니까 너무 많아서 정리를 다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대. 다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니까. 중요한 거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먼저 하래. 작년 합격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작년 합격자들은 단어를 강조했고요. 그럼 작년 합격자들은 단어도 강조했고요. 그것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끝날 때쯤에 강조할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합격하고도 하나 더 추가해. 그럼 점점 더 빡시게 할 테니까. 네. 그러다가 난 이제 뻥 하고 쉴 거야 나중에. 점점 더 빡시게 하다가 그냥 쉴 거야. 자, 여러분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동사. 이거는 좀 외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거 계속 하면 그냥 외워져요. 근데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할 때 이 before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부사절이잖아요. 주어 현재 동사죠. 그러면 뒤에 있지만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하겠죠. 주어가 현재 이걸 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before이 있잖아요. until이랑 해석이 여기서 비슷하게 돼요. 주어가 현재 요거를 하기 전까지는 it will not be long 그것은 길지 않을 것이다.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지않아서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어가 동사를 하기 전까지 앞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before에 현재 동사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주절은 미래가 나왔으니까 부사절인 before에는 현재 동사가 온 거예요. 우와 아까 배웠는 게 연결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해석도 아까 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그녀가 돌아올 것이다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동사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얘는 그래 할만하다. 근데 문제는 채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전에 할들리랑 스퀘어슬리 나왔을 때 물론 베어리도 나올 수 있죠. 뒤에 when이나 before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그때 앞 문장은 had be 뒷문장은 과거 동사라고 했었죠. 그거랑 거의 똑같아. 다만 할들리랑 스퀘어슬리 대신에 not을 넣은 거지. 맞죠? 해석은 약간 달라.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1마일도 걷기 전에 피로를 느꼈다. 그는 피로를 느끼기 전에 1마일도 가지 않았다. 네, 그는 피로를 느끼기 전까지는 1마일도 걷지 않았다. 근데 그게 뭐라고?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이런 뜻이지. 고지 그대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사절부터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가 피곤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1마일을 걷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왜 굳이 한글 해석 적어놨냐면 번역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근데 방금 그 해석으로도 그 번역이랑 같다는 거 알 수도 있겠죠 잘하면. 그래서 고지 그대로 해석할 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기까지는 머지않아서 그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장문 숙제로 할까? 농담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게 뭐라고?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동사. 방금 이거 기분 좋았지 않아요? before에 왜 현재 동사가 오느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 주절은 will. 지금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에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제가 반복해서 그래요. 수도 없이 지금. 오늘 하루에 10번 이상 했거든. 사람이 10번 이상 반복하면은 외워져요. 단어 있잖아. 잘 안 외워지죠? 그러면요 더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볼 때
단기간에 정말 많이 돌리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개 갖고 있잖아요. 씹어 먹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막말로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 평생 가요. 진짜 안 헤어지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 안 헤어지는 놈 한 명이란다. 한 단어만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여기다가 필기해 놓고 폰 계속 보면서 그래 한 번씩 그래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저 그렇게 외웠어요. 제일 안 외워졌던 게 제가 3일 동안 봤던 단어가 있어요. 예. 단어가 길어요. 예, 그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외웠어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진패증, 우리 영어에서 제일 긴 거.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자, 51번 볼게요. 우리 너무 했던 거라서 이거 진짜 별거 아니고요. 끊어읽기를 일부러 미리 해놨어요. 어차피 지금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끊어읽기가 사실은. 그죠? 그리고 사실 어제 끊어읽기 제대로 못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포인트만 설명해줬거든. 근데 이거 별거 없죠. if 시간 조건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will이 두 개나 튀어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will 두 개 튀어나왔다. 하나는 틀렸다. 뭐가 틀렸다? 부사절이 틀린 거예요. 부사절은 누구다? if 있는 문장. 그래서 그걸 갈로 쳐서 그 안에 will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현재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1번이 정답. 단골 손님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길어봤자 1초 문제인 겁니다. 근데 안 배웠으면 그냥 오 한참 쳐다보다가 모르겠다. 2번은 또 뭐지? 바이아인지인가? 3번은 뭐지? 하우투 많이 받는 것 같다. 나중에 되면 하우투가 많이 나오는 거 알거든요. 4번인가? 하면서 이렇게 틀린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나오면 지금도 맞추지 않을까요? 맞죠?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51번 괜찮나요? 네, 52번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그냥 단순하게 CJ1치로 풀어도 돼요. 이거는 과거 나왔으니까 과거 쪽 고르니까 헤드 고르면 되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렇게 풀기에는 월도 과거긴 하죠. 차이가 굳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금 여기 PP가 나왔거든요. 스펜트라고. 만약에 월이 정답이 되려면 이게 수동태예요. 근데 뒤에 on hour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on hour은 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안 해오면 못 푸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목적어라고 무조건 우기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목적어가 맞는데 우리가 배운 거랑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거 외우는 게 맞다. 그럼 아까 원칙이 뭐냐? 비폴 주어 과거 동사면 헤드 PP인 거 외웠었잖아요. 그걸로 그냥 해라고. 비폴 주어 과거 동사면 과거에 그걸 하기 전에는 헤드 PP. 근데 이 문제법은 그거 한 단계 더 나간 거 아시죠? 해석까지도 겸비했는 낫이 들어간 문법인 건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배웠던 비폴 주어 과거 동사 헤드 PP로 풀어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문법으로는요. 근데 해석까지 겸비하려면 할들이랑 스퀘어슬이 들어간 거랑 얘는 거의 똑같은 낫이 들어와서 비슷한 문법이다. 근데 해석 그대로 하면 되죠. 그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하시면 이 문법 해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게 풀어야겠죠? 이렇게 빈칸 문제로 나오시면 그냥 헤드 PP 고르시면 돼요. 비폴 주어 과거 동사 헤드 PP. 근데 번역 문제로 나온다면 해석을 직접 해서 못 외웠으면 해석을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 해석이랑 비슷한 거 골라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봅시다. 나던틀이 낫이 도치가 된 상황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 조동사랑 주어랑 도치된 게 나오는데 도치도 됐어요. 시제가 문제인데 이거 솔직히 그 문제로 나온 게 아니야. 이거 보세요. 그냥 yesterday 나왔죠? 그럼 과거 해야 돼요. 더즈를 did로 바꿔야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약간 용두삼이네. 그냥 거창하게 나왔는데 그냥 더즈가 틀렸어. 예. 일부러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분명히 고지고대로 한다면 did랑 she랑 순서 바뀌어가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틀린 게 없어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려고 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몇 달 뒤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프린트 다시 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문제만 다시 프린트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문제만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푸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문제도 따로 편집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그때 받을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까지 다시 받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들을 때는 풀리게 돼 있는 거 가지고
문제는 다시 받으셔가지고 푼 다음에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앞서 나가겠죠. 그 사람들은 필기 없는 상태에서 적기 바쁠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듣는 거고, 아 이게 그런 문법이었구나 그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설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요거 녹화해 있는 거 보내줘야 될 것 같네요. 다시. 아, 안 되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본다. 네, 이거 저도 안 본다. 어제 들었으니까 맞죠? 한 줘보자 뭐. 볼 사람 보겠지. 예.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이게 더 좋은데요 하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 53번을 할만하죠. 54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노스널이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얘는 then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when이나 before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죠? 순월은 ER이 붙어서 그냥 비교급이라서 그래요. 근데 노순월도 노가 붙었으니까 부정어죠. 그냥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부정어가 조동사랑 주어랑 보치가 되어야 돼서 여기 did I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아세요? did가 조동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I 뒤에 스팟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 이 문법은 그겁니다. 노순월 때는 앞문장은 헤드 PP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못 찾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걸 달달 외우시면 돼요. 노순월, 헤드, PP, 된 뒤에는 과거동사. 이거 달달 외워야 돼요. 하자마자 뭐뭐 했다만 외우시면 안 되고 앞에는 헤드, PP, 뒤에는 과거동사.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과거니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이상하게도 진짜 고지고대로 먼저 했는 게 헤드, PP. 근데 as soon as가 나오면은 똑같이 과거. 근데 걔는 안 나와 잘. 네. 영대가 그때 교수님이 완전 미쳐가지고는 아니고 너무 삘 받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냈지. 번역 문제에서. 나 처음에 약간 아리송했어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일단 나는 처음에는 그냥 문제 할 때 그냥 할들이랑 스퀘어슬리가 우선이다. 노스널이 우선이고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수업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줬었죠. 그렇게 딱 준비해놨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학생들은 몇 명 틀렸어요. 설명을 덜 해줘가지고. 근데 그거 어디에도 안 나와. 문법칙에 잘. 에즈스네스까지는 안 나온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사항과 그거 유사한 사례까지도 공부를 해야 완벽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동사입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동사입니다. 근데 이 문법 어떻게 풀면 되죠? 그냥 시곤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으로 풀릴 수 있는 문법으로 will 2개 나오면 안 된다. 부사절 가로친 안에 동사가 현재 동사, 그러니까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로를 딱 친 다음 그쪽 안에 있는 will은 지워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게 더 쉬운 설명이겠죠. 왜 굳이 이렇게 설명했냐면 before 문장이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는 없어요. 이 문장은 바꿔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바뀌어도 이제는 큰 문제 없겠죠. 이 문장은 못 바뀌는 이유 알겠죠? It will be long before.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뜻은 뭐라고?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해석도 왜 중요하냐면 번역 문제 나중에 풀게 되시면 그때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7월 1일부터 기출 시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55번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일단은 화요일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똑같이 오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똑같이 오시면 되고 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조금 바뀌는 거죠. 결론은 일단 금요일까지는 똑같이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똑같은 시간표고 아까 전에 들으는 시간표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7월 1일부터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현준 씨는 나가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시간표 헷갈리면 늘 얘기해 주세요.